안녕. 수학의 중요한 점을 콕 집어주고 또 구멍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메꾸어주는 콕구멍 수학이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이 유리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게. 근데 이 내용을 좀 가르쳐 주기 전에 선생님이 수학의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 계산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계산이 빠르고 잘하면 저 사람 수학 감각이 있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또 3학년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수학에 말이 많아. 그래서 이 문제가 나한테 뭐 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수학적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물론 이건 선생님이 시작한 말이야.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 유리수, 뭐 정수,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많잖아. 뭐 단어들.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파를 너무 싫어해. 그럼 어때? 파만 싹 빼잖아 이렇게. 그치? 야채 싫어서 야채만 빼잖아.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탁 빼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건지. 알겠지? 그게 바로 수학적 언어 능력이야. 자, 오늘은 그러면 중1 때 중요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바로 중2로 들어갈게. 우리가 중1 때는 이 자연수 공부했어. 자연수는 크게 1이 있고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었어. 이걸 어떻게 구별했지? 약수의 개수로 좀 구별할 수 있어. 1은 약수의 개수가 자기 자신밖에 한 개밖에 없어. 소수는 어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두 개가 있지. 2, 3, 5, 7 뭐 이런 거야.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야. 뭐 4, 6, 8 이런 거야. 뭐 12 같은 경우 봐봐. 1하고 12, 2, 6, 3, 4 이 약수가 6개나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수야. 이런 것들을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간다. 자, 고등학생 중에 정말 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 엄청 어려운 수학을 풀었어. 수능을 치다가. 그런데 풀고 난 뒤에 이 안에 있는 뭐 12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아니 어떤 답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래놨어. 그 사람이 구하니까 답이 10이 10개, 딱 10까지 있었어. 근데 답을 0부터 세는 거야. 그 11개였어. 땡인 거야. 왜? 자연수는 0이 안 들어가. 이 자연수는 나라마다 약간 약속이거든? 이 내추럴수라 그러잖아. 그치? 자, 중국은 이 자연수에 0이 포함돼. 외국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한국은 절대로 0을 넣으면 안 돼.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또 수학과 가는 사람이라면 대학교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 자연수는 절대 0이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2021년이란 연도 있지. 이 연도 안에 0년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역사적으로도. 자, 그러면 정수는 뭐냐? 이런 자연수와 0, 이 자연수, 즉 양의 정수랑 반대된 붙은 애들이 바로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어. 자, 유리수를 빨리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한마디로 유리수는 분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분수야, 그냥. 자, 여기서 봐봐. 유리수를 분수로 표현하잖아. 어느 책 교과서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AB는 정수인데 B, 즉 분모는 0이 아닌 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만 딱 기억하면 돼. 자, 선생님. 아니 1이나 이런 숫자들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도 이게 어떻게 분수 이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 분수도 되고 분수가 되는 애들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1을 보자. 1은 내가 2분의 1 하나 나타낼 수 있고 100분의 100이라고 쓸 수도 있고 1000분의 1000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8 이게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처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중학교 때 2분의 1, 중1까지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6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때? 약분해도 기하분수로 바꿔도 정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거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 했냐면 이것도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야. 순수한 분수라고 생각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따다다다닥 약분 막 이래 하니까 기하분수 바꾸치니까 3분의 1만 딱 나왔어. 그럼 그건 정수 안 되잖아. 그걸 우리가 보통 순수한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다른 말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걸 다 합해서 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소수는 뭐지? 소수? 0점 몇몇몇이잖아.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 분수는 모두가 소수를 바꾸면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인데 재밌는 게 있다. 그 나오는 무한소수는 절대로 비순한 소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어떤 분수를 써봐.
어떤 분수, 순수한 분수를 가지고 어떤 순수한 분수로 소수로 만들어도 다 어때?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만 나와. 비순환 소수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비순환 소수는 어떨 때 나오냐? 우리 어릴 때 원주율 배웠잖아. 3.14 하는 거. 이제 중학교 이걸 파이라고 부르는데 3.14 다음에 어때? 숫자가 계속 무한대로 가. 비순환 무한대로 쫙 가서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파이 3.14 다음에 숫자를 얼마까지 외우는지 이 기네스북도 있어.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도 있어. 난 잘 몰라. 자, 근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루트 2 이런 거 배워. 이 루트 2분의 1 이런 것도 나오거든. 그럼 선생님 이것도 분수 아니에요? 이 루트 2분의 1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루트 2 같은 경우는 그 중3 때 배우는데 1.4 어쩌저쩌저쩌 비순환으로 가는 거야. 이 숫자의 정체가 그래. 그럼 선생님 이거는 분수가 아니야지만 요 맥락이 틀리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이 정수라 했잖아요. AB가. 이거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이 비순환 소수를 만들어줘. 즉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무한 소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기억해야 된다. 포인트야. 분수로 소수로 바꾸면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만 나온다. 그래서 수학은 왔다가 갔다가 된단 말이야. 너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번에도 배웠지만 분수가 됐잖아. 뭐 0.2에 순환마디가 찍히면 9분의 1하고 분수됐지? 그러니까 분수가 되고 유한소수는 뭐 0.3, 0.5 이런 거니까 10분의 3, 10분의 5 되니까 당연히 분수가 되잖아. 그게 바로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비순환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중3 때 범주에서 무리수라는 것도 배워. U자랑 좀 다른 단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게 됐던 거야. 이 개념은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안 잡고 있으면 계속 헷갈려. 말이 엄청 많거든. 그리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와. 자, 너희가 잘 들릴 수 있는 것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A분의 B는 유한소수 되지.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는 된다. 그지? 근데 비순환소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유리수라고 한다. 요 기억. 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의 문제집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야. 시험을 칠 때도 문제가 갖는 특징이야. 자, 수학은 봐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답이 OX로 나온다면 이 어때? 이건 둘 중에 답은 하나가 맞는 게 맞잖아. 그치? 선생님을 두고 선생님이 어떻다 이러면 그렇거나 아니잖아. 근데 수학은 좀 달라. 수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발레라는 게 있어. 발레. 이 단어도 기억해야 돼. 가끔 문제집 풀이집 보면 발레라는 단어가 나와. 이제 이 발레가 뭐냐면 반대되는 얘야. 반대되는 애. 자, 우리 반 애들이 키가 다 큰데 한 2명 정도는 좀 작다가 장하자. 그러면 몇 반 애들은 키가 크다. 이 말이 어때? 발레도 있잖아. 2명은 키 작잖아. 그러면 키가 크다는 수학적 표현에는 틀린 거야. 우리 반 애들은 대체로 키가 크다. 이러면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유리수도 있지만 발레가 뭐래? 유리수가 아닌 애도 있지.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수학은 다 맞아떨어져야 돼. 1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정의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도 보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유리수도 있지만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잖아. 좀 전에 반대로 설명하기로 한데 어쨌든 둘 다가 서로 반대가 존재하지. 유리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했는데 유리수도 존재했고 유리수다 했는데 유리수가 아닌 애도 존재했지. 둘 다 발레가 존재하잖아. 키 작은 애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발레가 존재할 때는 무조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 맞다고 하면 안 돼. 일부가 맞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수학적 언어 능력 정확하게 파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이 파가 특성이 뭔지 냄새가 어떤지 구별하는 것처럼 이 특성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말들로 장난치는 시험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너희를 이 말로 이 단어 문장들로 장난치는 문제를 반드시 낸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 보자. 두 정수 A, B는 요꼴로 나타낸다. 이 결과가 될 수 없는 것. 자, 그자? 자연수 나왔지? 정수 나올 수 있어. 자, 유한소수 나올 수 있어. 순환소수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어때? 이 꼴 자체가 유리수잖아. 유리수, 그지? 유리수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지? 오늘은 선생님이
수학적 언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유리수를 어떻게 구별하고 또 유리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콕 집어서 스님이 가르쳐 줬어.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그런 중학교 2학년이 되길 바랄게. 안녕. 콕구멍 수학이었어.